네, 안녕하세요. 예, 리필가의 허선영입니다. 그래도 제가 의사이다 보니까 꼭 이렇게 미용 성형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다 배운 거고, 경험을 한 거고, 제가 고객님들을 모셔왔던 거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의학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도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예. 아마도 제가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스푸크 박사인가 하는 프랑스에는 돌체 여사인가 하는 분이 있고요. 미국에는 스푸크 박사라는 그런 분이 계시대요. 저도 이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70년대에 태어났는데요. 70년대에는 그게 굉장히 유행했대요. 스푸크 박사가. 근데 당시에 아마도 이유식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소아과 협회를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유식이 밸런스가 잘 맞춰진 좋은 식단입니다, 애기한테 라는 걸 자꾸 선전을 했고, 그게 이제 사실 대중화된 거죠. 그래서 70년대 생들부터 우리나라에 아마 아토피가 꽤 많아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토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 중에 하나가 유제품 같은 건데, 이유식이 바로 유제품으로 만든 거고, 모유랑 그 다음에 우리 유제품, 우리 이유식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또는 액상 형태로 되어 있는 요걸 두 개를 비교한 걸 보면은 항상 모든 면에서 모유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내장에 이렇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IgA 항체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당도 되게 좋은 유당이 들어있고, 비타민 계열도 들어있고, 엄마가 갖고 있는 항체 그 밖에 좋은 항체들이 많이 넘어가요. 모유는 항상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식으로 가면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칼로리가 높고 지방 성분이 많고, 예, 아기를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게 키우는 데는 최고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약간 허여멀건하고 토실토실하지만 약간 면역력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모유 안에는 이제 좋은 항체가 많고, 그런데 그 항체가 사실은 아토피를 막아주고 이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이 아토피가 결국은 70년대부터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들 중에 많아지는데 이유식을 많이 시작하는 거 하고 연관이 돼 있으세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저희 큰 고모님하고 16살 차이가 나세요. 거의 이제 엄마 뻘이시죠. 큰 고모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큰 누님하고 16년 차이가 나서 아버지는 맨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늦게 태어나서 어머니 젖이 말라가지고 고구마를 죽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유식으로 먹었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좀 기력이 딸리시고 이러신다면서 보약이나 이런 것도 좀 원하시고 그러세요. 예, 근데 어쨌든 체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모유를 못 먹으면. 근데 그래도 저는 고구마를 가른 게 어떻게 보면 이유식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조금 얘기가 바깥으로 샜고요. 아토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모유에 있는 성분이 아토피를 막아줄 수 있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토피가 이제 무엇이냐? 아토피는 에이토픽.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토픽이, 그쵸? 토픽이 주제잖아요. 주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주제가 없어요. 토픽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냥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우리 류마티스 내과나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쪽으로 가면 원인이 다 없어요. 몰라요. 예, 아직도 몰라요. 예.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다만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몸에 원래 있는 세포인데 이건 외부 물질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 그걸 외부 물질처럼 인식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늘 접촉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그게 갑자기 아주 적대적인 그런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면역 시스템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피부가 망가지고 내장에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면 또 설사도 일어나고, 이런 게 바로 알러지와 아토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의 섭리로 봤을 때는 이제 어머니의 항체와 어머니의 이렇게 젖을 빨면서 또
어머니 피부에 있는 이런 균도 같이 먹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생기고 다양한 우리가 항원에 노출이 되고 그게 학습되는 과정이 거쳤던 아기는 나중에 어떤 게 들어와도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더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외부 물질에 대해서도. 근데 아토피처럼 약간 정제된 분유나 이런 거, 멸균 상태 뭔가를 자꾸 먹는다면은 걔는 다양한 항체에 대해서 그 아기는 그런 접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고 늘 접촉되던 그런 거라도 항원으로서 접촉이 되면은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자연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유제품의 뭐 이런 증가 때문에 뭐 그렇다. 그거 식사가 뭐 서구화돼서 그렇다. 그거 쪽보다는 저는 그쪽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서양도 아토피라는 걸 알게 되고 아토피를 많이 접하게 된 거는 사실 이렇게 정제된 식품, 정제된 이유식, 이런 정제된 물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게 많이 생긴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으니까 그런 유사성을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 이제 원인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토피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아토피의 원인 중에는 뭐 이제 항원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등에다가 뭐 이렇게 각각 고양이 털, 개털, 뭐 기타 뭐 이런 우리 포플라 나무,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한 50종을 세트를 만들어서 피부에다 조금씩 이렇게 칠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항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많이 문제가 돼요. 진먼지 진드기, 그렇죠? 개털, 고양이 털, 그 다음에 이제 포플라나무, 뭐 각종 꽃가루, 이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우리 일상 속에서 이거를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학문적으로 도움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그래도 그게 너무 집중된 환경에는 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역할로서 그런 검사는 되게, 알러지 항원 검사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도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걸 많이 발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증상이 또 급격히 좋아지기는 하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생제를 계속 바르면서 이렇게 버티죠. 항생제는 왜 바르냐면 이제 2차 감염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계속 장기적으로 애기한테 쓴다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테로이드 자체가 독성이 많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기적으로 약한 농도의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하게 먹음으로써 이제 해결한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졸린 거밖에 없어요. 졸리고 나른하고. 근데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 졸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장복을 해도 되죠. 근데 물론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약을 그리고 장복한다는 게, 근데 그래도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의학적인 걸 제외하고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는 보습입니다. 약간이라도 갈라지거나 그러면 항원이 들어와서 알러지 반응을 강력하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로션을 열심히 바르면 됩니다. 로션을 발랐는데도 보습이 잘 안 된다. 그럼 바세린을 바르면 돼요. 바세린은 가장 좋은 보습제입니다. 정말 강력하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바세린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만 다치면 다 바세린을 바르셨어요. 까지든 집, 심지어 부러진 데도 바세린을 바르시는 분이었는데 그건 안 됩니다. 부러진 거는 기부스를 해야 됩니다. 정형외과 원장님들을 배워야 되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보습,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정심하면 먹는 스테로이드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이제 치료의 개요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는다.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초등학생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예를 들면은 공부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운동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왜 난 쟤보다 빨리 못 뛸까? 또는 뭐 공부하면서 이 수학 문제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스트레스를 조금 다스리는 마음의 어떤 메커니즘,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다. 수학 문제 안 풀릴 수도 있다. 네, 운동 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더 잘하겠지. 뭐 이런 마음의 훈련들을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많이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사는 방법, 이런 걸 또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고 좀 굉장히 어려운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정말
심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20살이 넘어가면서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 잠깐 한 3년 동안 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근데 주재원으로 나가셔서. 근데 그 3년 동안에는 아토피가 싹 나왔었어요. 그게 아마 이제 휴스턴, 텍사스, 그 미국의 휴스턴, 텍사스에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맑고 환경이 쾌적하고 그 다음에 많이 놀 수 있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네, 아주 편안했어요. 예. 다만 과학은 좀 빡셌던 것 같아요.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피부가 빨리 좋아졌어요. 그냥 가서 한 2주 만에 갑자기 확 다 좋아졌어요. 약이 필요 없게 됐었어요. 근데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굉장히 또 심해졌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민을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앞에 방법들, 보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께서 처방해 주시는 좋은 약들 잘 드시고 바르시고 필요에 따라서. 근데 스테로이드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아기 때부터도 그런 거 훈련이 되면 커서도 행복하게 사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마음이 행복하면 조금씩 그런 증상도 많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 많이 시켜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리필하는 남자 허선영이었습니다.